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가?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서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선 이 자리를 자기 마음자리인데, 이 자기 마음자리를 우선 한번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반드시 한번 봐야 된다. 이 마음자리를 보고 나서는 이제 이 마음자리를 보고 나면 이 마음자리가 이제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다 방편의 말이니까 적절하게 그럴듯하게 이 자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딱 맞는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의 눈으로 자기 마음자리를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체험인데, 그렇게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이 마음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항상 이 마음자리를 보고 이 마음자리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자리를 보고 이제 여기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이니까 항상 여기서 살죠. 이 마음자리를 보고 여기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이 공부가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드러나고 이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망상이 없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체험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삶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삶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현상적으로는 복잡하게 됐죠.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뭐 너무 다양하게 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서 자기 본래 성품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은 사실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동물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몸이 살아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살아 있고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살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은 이 자기 마음 자리를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자리를 봤기 때문에 삶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은 이 마음 바탕이 안욕따라 삼백한볼이 무상정등각이고 최상의 깨달음이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을 깨닫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특별하게 없어진다. 삶의 특별한 의미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또 그 가치가 가치 있는 삶과 가치가 없는 삶, 이런 식으로 삶의 의미가 또 나눠지고 천차만별로,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고, 이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에서 얘기하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생 분별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뭘 추구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로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삶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지고 가볍고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생의 분별 망상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공부는 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면 말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식 공부는 언행일치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지식 공부는 아는 게 따로 있고 행동하는 게 따로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생각이고 실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무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의 모습은 생각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에서 모습이 없는 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모습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생각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것도 말이죠. 물론 말인데, 우리 마음 바탕에서 마음 바탕을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 바탕에서 그냥 그 마음 바탕 경험을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언어 도단,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심행첨열, 더 이상 생각이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다, 흔적이 없다. 말을 해도 흔적이 없고 뒤끝이 없고, 행동을 해도 흔적이 없고 뒤끝이 없다. 생각을 해도 그때뿐이고 필요할 때 할 뿐이고 이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때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제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본 자리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이다.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말과 실제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언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워낙 중생의 분별망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세월이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깨달은 마음을 보면서 늘 깨달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사리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할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이 체험 자리에서 이 자기 마음 바탕 자리에서 자기 마음 바탕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삶 속에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고 저절로 분별망상에서 그렇게 되면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 반야지혜의 힘도 더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나면서 점점 결국에는 열반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의 문제는 시간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습관은 세속적인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 것은 순간이고 돈수입니다. 즉시 깨닫고 이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더 이상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분별망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늘 여여하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만 있을 뿐이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제 이 해탈 세계에 늘 이제 자기 마음 바탕을 보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망상에 떨어져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또 그렇게 떨어지면 금방 알아차려집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해서 차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망상에 떨어졌다 하면 동시적으로 분별망상에 내가 떨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알아차려지는 순간 즉시 또 마음 바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 바탕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속 공부하고 다르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그냥 실제 행동이고 실제 삶이에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세속은 말을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그래요. 말 따로 삶 따로 그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그 꿈이거든요. 생각은 이미 실상을 벗어난 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랬고 무상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온천지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지혜는 생각이 아닌데 말하자면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통하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지혜에 있다가 생각 속에 또 떨어졌다가 또 지혜에 있다가 생각 속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으면 생각이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삶이 펼쳐지죠.
근데 또 분별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면 또 생각 속에 떨어져서 또 번뇌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득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문득 하나가 되는 그런 또 체험이 와요. 그거는 이제 분별망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증거죠. 문득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문득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문득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요. 문득 이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불이법의 경험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이제 경험인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불이법이 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해탈 세계와 해탈 세계와 분별망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해탈 세계와 분별망상 세계가 마치 방이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투룸처럼 이렇게 된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려면 문을 열고 간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려면 문을 열고 간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면 비유입니다. 이 불이법은 뭐냐면은 개합이 딱 되면은 그 칸막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칸막이가 사라지고 완전히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없어지고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훨씬 이게 이제 편하죠. 왜냐하면 가운데 칸막이가 없으니까 훨씬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법이 개합이 돼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이법에 개합이 돼도 생각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떨어져도 다른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에요. 하나의 세계다 이거예요. 하나의 세계고 떨어져도 그냥 이 자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훨씬 편안하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개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 버렸기 때문에 분별망상에 떨어져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자리를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색즉시공, 공이 곧 색이다, 공즉시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시 바로 망상이 실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입에서. 그래서 이 공부는 말이 아니고,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분별망상을 벗어난 삶이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삶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삶이 된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지식을
천리만리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식일 뿐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실제 자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실상은 말씀드렸지만 늘 무상이에요. 생각이 없는 삶이고 분별망상을 벗어난 삶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 실상의 깨달은 삶, 해탈의 삶의 불국토 부처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 지혜가 있다. 생각 대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지혜로서 살기 때문에 번뇌 없이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 그래서 이제 살게 되면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불이법 개합이 되고 나서는 이 해탈 세계에 마음 바탕자리를 따로 챙기지 않게 된다. 늘 드러나 있게 된다. 늘 드러나서 말과 실제 삶이 하나가 되는 현실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 살기 때문에 번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불이법 개합이 그런 거죠.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망상이 사라지고 하나의 세계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해탈 세계를 찾지 않게 되고 분별망상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니까 훨씬 지혜의 힘이 더 크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힘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밝아졌다, 더 안목이 더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드러났다 이런 말을 방편이지만 그런 말을 쓰냐면 원래 우리는 완벽하게 법은 원만구적하게 갖춰져 있다. 원만구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원만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갖춰져 있는데 분별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제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면은 이제 점차 원만구적한 마음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런 말도 좋은데 그럼 없던 게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힘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갖춰져 있는 안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갖춰져 있던 지혜가 드러나고 안목이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다면 이제 이 불이법이 개합이 됐다고 해도 분별망상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떨어져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색즉시공 공직시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의 또 궁금증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게 다 끝났는데 공부가 이제 불이법에 개합이 돼서 공부가 끝났는데 그 분별망상에 자꾸 떨어져요. 그래도 분별망상에 떨어져도 괜찮죠. 괜찮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그 망상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벽해졌는데 그러면 이 완벽한 것이 결국 뭐냐 하는 그런 망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완벽해졌는데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 이제 세속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공부가 끝났으니까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지 하는 그런 분별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계속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미진하기도 하고 공부가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아직 멀었다 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직 공부가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질문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꾸준히 이 자리에서 이 부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마지막 결국 이게 뭐냐 하는 그 망상이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마치 미사일이 출격해서 그 망상을 깨뜨리듯이 미사일이 출격해서 깨뜨리듯이 그 망상이 깨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 망상이 깨지게 되면 이제 정말 더 이상 그런 질문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뭐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꾸 요구하는 그 망상이 사라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이 깨달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제 더욱더 크게 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